한국에 아이언돔을 배치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제한된 지역밖에 방어하지 못할 거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세계 정세에서 우리는 항상 후순위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저는 큰 변화의 소막을 듣게 됐습니다. 한국에 곧 특별한 것이 배치될 겁니다. 우리도 굉장히 놀랐어요. 미 국방부 담당자와 점심을 먹다가 듣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25년 9월 22일,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이 경기도 오산 공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공식 사진 아카이브에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무언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1년 전 그 담당자의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진에 무엇이 찍혀 있었는지, 후순위로 취급되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간접 화력 방어 능력, 영문 약자로 IFPC라고 불리는 이 방공 시스템은 미국이 개발한 차세대 방어 무기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것을 미국판 아이언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 무기가 미군의 전 세계 해외기지 중에서 가장 먼저 배치된 곳이 어디였을까요?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미 의회 조사처가 이 무기를 2027년 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한국 배치가 그보다 무려 2년이나 앞섰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했던 19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워싱턴 DC 근처의 한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보학 수업 시간에 교수가 동북아시아 군사균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그는 칠판에 지도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충지대입니다. 미국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최신 무기를 배치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곳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완충지대. 그저 중국과 러시아를 막는 방패 역할일 뿐이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 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모임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반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이야기할 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지만 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하지만이 따라왔습니다. 너무 북한과 가깝다.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런 이유들로 미국의 최신 전략 자산은 주로 일본이나 괌에 먼저 배치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미군의 최신의 무인정찰기가 일본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미국 동료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안정적이잖아요. 거기가 더 안전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쯤이었을 겁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아내는 영상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수십 발의 미사일이 쏟아지는 로켓들을 하나하나 요격하는 장면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도 우리도 아이언돔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국방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아이언돔을 배치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지역만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착잡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2순위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미 국방부와 국무부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고위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대치 상황, 내부 정치적 갈등까지 고려하면 최신 무기 배치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외교적 수사였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산은 더 안전한 곳에 먼저 배치한다는 것.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나 전략 폭격기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이지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개는 일시적인 방문이고 배치는 상주를 의미합니다. 그 차이는 컸습니다. 일본에는 최신 전력이 배치된데 한국에는 훈련 때만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 교포들은 다 알아요. 한국은 중요하지만 일본만큼은 아니라는 걸. 그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들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방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그해 여름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 공군의 첨단 무인기 MQ-9A
별명이 리퍼인 이 드론이 광주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순환 배치였지만 상주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에는 미 육군의 최신의 정찰기 아테네알이 한반도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일시적인 것은 아닐까?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던 중 2024년 가을, 앞서 말씀드린 그 점심 자리가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담당자는 제게 커피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 관계자들과 최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무슨 논의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전문성이 예전과 다릅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고 어떻게 운용할지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저는 그의 눈빛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들어 저는 국방부 관련 문서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한국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례적인 방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군사시설을 시찰하고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이 잦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22일 그 결정적인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이 오산 공군기지의 제35방공 포병여단을 방문한 사진. 그 배경에 선명하게 찍힌 황색 미사일 발사대. 저는 미 국방부 공식 아카이브인 DBG에 올라온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간접 화력 방어 능력 발사대. 바로 IFPC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 무기 체계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IFPC는 미국이 2004년부터 개발해온 차세대 방공 시스템입니다. 낮게 날아오는 드론, 순항미사일, 로켓, 박격포 등 다양한 공중 위협을 요격할 수 있는 이동식 방어 체계입니다. 특히 저고도에서 360도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는 차세대 레이더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한 번에 6가지 종류의 요격탄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물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미사일을 선택해서 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 육군은 이 무기를 개발하면서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과 순항미사일의 위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쏟아붓는 드론 공격, 이란이 이스라엘에 발사하는 수백 기의 미사일과 드론,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트리어트 같은 고고도 방어 체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고도의 작고 느린 목표물들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무기가 왜 하필 한국에 가장 먼저 배치되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미국의 국방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IFPC의 능력을 시험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형 항공기부터 최신 드론까지, 단거리 미사일부터 장사정포까지 IFPC가 방어해야 할 모든 종류의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합니다.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부터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특히 드론 전력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한다면 주한미군 기지들도 중국의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서해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IFPC를 여기에 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북한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처 문서에 따르면 미군은 IFPC를 2027년 괌에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괌은 미국의 인도앤드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거점입니다. 중국의 미사일 사거리 밖에 있으면서도 동아시아 전역의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 괌보다 한국이 2년이나 앞서 IFPC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재평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워싱턴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군의 무기 체계 운용 능력, 정비 능력, 그리고 실전 대응 능력이 최상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북한 드론 침투 사건 이후 한국군이 보여준 대응 방식과 개선 노력이 미국 측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이제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동맹이 아닙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진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 대학원 강의실에서 들었던 완충규대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수치심과 지금의 자부심. 그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까요? 2010년대 중반 한 국방 전시회에서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만드는 것을 넘어서 설계하고 개량합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독일과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 전투기는 이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을 진짜 동등한 파트너로 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한국제 무기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 국방 전문가들은 이것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3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한국 무기 체계들의 사진을 띄워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 무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세미나장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배울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 언론 간담회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역량입니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병력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첨단 무기와 능력으로 질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IFPC의 배치였던 것입니다. IFPC가 배치된 곳은 오산 공군기지의 제35방공 포병여단입니다. 이 부대는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부대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운용하며 수도권과 주요 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 IFPC를 배치했을까요? 오산 공군기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북한으로부터는 직선거리로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와도 가깝습니다. 이 위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북한이 서울을 향해 장사정포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오산 기지의 방공망이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또한 중국이 서해를 통해 드론이나 순항미사일을 날려보낸다면 역시 오산이 최전방 방어 거점이 됩니다. IFPC를 여기에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모든 위협 시나리오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배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미 육군 자료에 따르면 IFPC는 순항미사일, 드론, 그리고 미래에는 로켓과 박격포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한 발사대에서 6가지 종류의 요격탄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혁신적입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접근하는 순항미사일에는 AIM-9X 미사일을 사용하고 느리게 날아오는 드론에는 이스라엘제, 타미르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요격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값싼 드론으로 공격해올 때 비싼 미사일로 요격하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수백 달러짜리 드론으로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는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요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비용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IFPC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격탄으로 드론을 잡고 진짜 위협적인 순항미사일에는 강력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한반도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군이 전 세계에 약 750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괌, 터키, 카타르, 바레인 등 수많은 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IFPC가 처음 배치된 곳이 한국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오산 공군기지에서 추격한 항공기는 1시간 이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부 해안, 일본 전역,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해를 통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IFPC를 여기에 배치한다는 것은 이 전략적 요충지를 완벽하게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랜디 조지 육군 참모 총장이 오산을 방문했을 때 그는 단순히 IFPC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했고 거기서 최신의 정찰기 아테네아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에도 들렀습니다. 그는 한국에 배치된 모든 최신 전력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미군 최고위급 장성이 이렇게 상세한 시찰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이 미군의 미래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IFPC 배치 소식이 알려진 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은 이것이 중국과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드론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드론 생산국이자 운용국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수천 대의 드론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은 한반도의 미군 기지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IFPC는 바로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IFPC 배치가 단순히 군사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과거 한미 동맹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는 대신 한국은 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국방 능력을 갖춘 강국이 되었고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동맹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IFPC 배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 현대화를 진행 중이며 연합태세를 통해 적의 침략을 억제하고 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굳건한 방위태세 유지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협력입니다.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한미 동맹의 본질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인 교수는 최근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안보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판매한 무기들, 그것들이 유럽의 안보를 지키고 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IFPC의 주한미군 배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이 한국에 무기 하나를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한미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낸 모든 성취의 결과입니다. 지난 주말 한국에 있는 조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대학생인 조카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IFPC 배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조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 세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 당연하지 않았던 거네요. 한국이 강한 나라라는 것, 미국과 대등한 동맹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전 세대의 노력 덕분이었군요. 저는 조카의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었던 수치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부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위협,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 이 모든 것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동맹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은 과거처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IFPC 배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미군은 앞으로 더 많은 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군도 자체 개발한 최첨단 무기 체계들을 계속 선보일 것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2030년대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도 곧 하늘을 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어망은 그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강국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IFPC의 주한미군 최초 배치, 그것은 바로 이 인정의 증거입니다. 30년 전 대학원 강의실에서 들었던 완충기대라는 말, 이제 그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인도태평양의 핵심 전략 파트너이자
자유 세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